저도 몇 년 전 혈관 건강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혈압은 160을 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위험 기준을 한참 초과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으며 살아가면서도 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약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내 몸은 이제 망가지는 일만 남은 걸까? 밤마다 잠들기 전에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면 혹시 이게 심근경색의 전조는 아닐까? 내일 아침 나는 눈을 못 뜨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에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면 뇌졸중 위험은 3배, 심근경색 위험은 2배 이상 높습니다. 다음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약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물에만 기대지 않고 제 혈관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찾겠다고요. 수십 편의 논문과 자료를 읽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고혈압 약을 끊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혈관 건강을 되살린 5가지 핵심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0분 동안 당신의 혈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050대 중에서도 30% 이상이 이미 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통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한국의 사망 원인 2위. 매년 수만 명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약을 꾸준히 먹고 있음에도 말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잠시 억누를 뿐 혈관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병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경고합니다. 약물은 보조수단일 뿐 혈관 건강은 생활습관이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며 약에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 약물은 코엔자임 Q10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떨어져 피로감, 근육통, 심한 경우 심장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병원을 다시 찾고 약을 더 늘리고 결국 약물 의존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자연적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은 5가지 핵심 비결을 공개하려 합니다. 바로 그 비결들이 약에만 의존하던 저를 구한 해답이었으니까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혈관을 살리는 길을 함께 찾아보시죠. 사람들은 비타민 K를 단순히 피를 굳게 해주는 영양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타민 K가 내 혈관을 살려준 결정적 열쇠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가장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석회화, 즉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현상입니다. 이 석회화는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어 결국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막아주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 K,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2입니다. K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뼈로 가도록 유도하면서 혈관벽에는 쌓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유럽 심장학회가 발표한 2021년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K2를 꾸준히 섭취한 집단은 석회화 진행이 30% 이상 지연되었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식단입니다. 한국인은 K1은 그럭저럭 섭취하지만
K는 대부분 부족합니다. K2는 나토 발효된 콩, 치즈, 달걀 노른자 등에 많지만 섭취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는 직접 K2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후 혈관 탄성 수치가 개선되고 손발 저림 증상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증가합니다. 저는 시금치나 K를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 매일 먹었습니다. 비타민 K는 이름만 들어도 낯설 수 있지만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한때 오메가3 보충제 하나만 먹으면 혈관 건강이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었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둘 다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비율이 깨지면 이들은 혈관에 치명적인 염증을 불러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3, 오메가6 1대4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1대15에서 1대25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 비율이 무너질수록 혈관벽은 염증으로 약해지고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들러붙어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2020년 영국 심장전을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 섭취를 늘리고 오메가6를 줄인 그룹은 12주 만에 혈관 염증 지표가 18%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고 혈류가 원활해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해바라기육, 옥수수육, 가공식품 같은 오메가6가 많은 식품은 줄였습니다. 대신 생선, 들기름, 카멜리나 오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꾼 63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식용유와 튀김을 좋아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을 넘었죠.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자고 했지만 그분은 오메가36 비율을 맞추는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름만 바꾸고 생선을 주 3회 이상 챙겨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으로 떨어지고 혈관 탄성 검사에서 의사도 놀랄 만큼 수치가 개선된 겁니다. 단순히 보충제 하나가 아니라 식탁 위 기름을 바꾸는 것, 그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그분과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식탁을 다시 보세요. 그것이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피토스테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피토스테롤은 식물에만 들어있는 천연 콜레스테롤 억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 속에 숨어있는 작은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장에서 흡수되면서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피토스테롤은 이 콜레스테롤과 똑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은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버스 좌석에 먼저 앉아버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리에 못 앉고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2021년 미국 임상영양저널 메타 분석에서는 피토스테롤을 하루 2지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약을 먹지 않고도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식탁을 바꿨습니다. 견과류, 해바라기씨, 참깨, 들기름 같은 식품을 매일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아몬드, 호두 한 줌, 샐러드에는 들기름을 한 숟갈씩 추가했죠. 여기 또 한 분, 저와 같은 길을 걸은 58세 남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콜레스테롤 수치 260, 의사는 스타틴 복용을 권했지만 약물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다며 피토스테롤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의 LDL 콜레스테롤은 230에서 205로 낮아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식이요법으로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피토스테롤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약처럼 부작용이 없습니다. 둘째, 혈관을 막지 않고 부드럽게 청소하듯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셋째, 매일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들기름 한 숟갈이면 됩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약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어서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몇 달만 지속하면 병원 검진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콜레스테롤과 싸우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한 숟갈, 작은 한 줌이 당신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도 예전엔 아무 기름이나 썼습니다. 하지만 기름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제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기름은 저뿐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기름으로 인정받은 식품입니다. 첫째, 카멜리나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이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특히 발연점이 높아 볶음 요리나 가열 요리에 아주 적합합니다. 덴마크 심장학회는 카멜리나 오일이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수많은 연구에서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식품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폴리페놀이 풍부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주고 혈관벽이 산화되거나 딱딱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하루 한 스푼의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대신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셋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알파-3린올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가득합니다. 들기름은 고소한 맛도 좋지만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갈 섭취하면 혈관 내 염증 수치가 15%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의 쓰임새입니다. 카멜리나 오일은 볶음과 가열 요리에,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은 생으로 샐러드나 나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못된 기름 사용, 예를 들어 들기름을 고온에 가열하면 오히려 산화물질이 생겨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기름들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혈관 탄성 검사 수치가 좋아졌고 손발 저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방법을 따라한 65세 여성분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에서 200으로 떨어지고 주치의에게 약 용량을 줄여도 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것, 그것이 당신 혈관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름은 그냥 맛있게 요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잘못 쓰면 혈관을 지키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에는 발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를 넘어가면 기름 속 좋은 성분은 사라지고 대신 혈관에 나쁜 산화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 올리브 오일을 고온에 볶음 요리에 씁니다. 하지만 이건 혈관 건강을 위해선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들기름과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샐러드, 나물 무침, 밥 위에 살짝 얹어 먹는 게 좋습니다. 반면 카멜리나 오일,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볶음, 구이, 찜 같은 고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저는 이 작은 차이를 모르고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고 올리브 오일을 튀김에 쓴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혈관 탄성 수치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기름 쓰는 법을 바꾼 뒤 3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5살 젊어졌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70세 어르신 한 분은
들기름을 매일 고온의 볶음 요리에 쓰다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엔 기름 사용법을 배우고 샐러드 나물에 생으로 기름을 뿌려 드시며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관 건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기름은 건강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당장 오늘 식탁부터 기름 종류와 쓰는 방법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게 혈관을 정게 만드는 진짜 비결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약만 드시던 분들은 보충제는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약과 달리 몸의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첫째, 비타민 K2입니다. K2는 혈관벽에 칼슘이 들러붙어 석회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약으로도 막기 어려운 이 석회화 과정을 K가 부드럽게 억제해 줍니다. 특히 뼈로 칼슘이 가도록 돕고 혈관은 지켜줍니다. 둘째, 오메가3입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피를 더 부드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오메가3는 생선 섭취가 적은 분들은 보충제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고농축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 권장량을 지켜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필수입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지만 코엔자임 Q10을 소모시켜 피로, 근육통, 심장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통해 이를 채워줘야 몸의 에너지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활성형 엽산입니다. 한국인 40%는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어 일반 엽산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활성형 엽산은 이 문제를 해결해 혈관에 꼭 필요한 엽산을 제대로 전달합니다. 다섯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심장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이 보충제를 챙긴 67세 여성분은 3개월 만에 손발 저림 증상이 사라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물론 보충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습관과 함께 병행할 때 보충제는 혈관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약장 속 보충제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운동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혈관은 망가졌는데.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혈관 건강은 운동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운동은 혈관을 넓히고 피를 원활하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또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노년층에겐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꾸준히 걸으세요.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속도가 이상적입니다. 저와 함께 혈관 건강을 되찾은 72세 어르신 한 분은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며 3개월 만에 30분씩 걷게 되셨고 혈관 탄성 검사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 중심 식사, 가공식품 채소와 나트륨과 설탕 줄이기. 특히 국물류는 최대한 피하시고 김치, 젓갈은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루 한 번 식단 기록하기입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적어보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혈관을 바꿉니다. 운동과 식습관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당신 스스로 혈관을 살리는 무기입니다. 오늘 당장 운동화 끈을 다시 메고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혈관을 살립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선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걸 뒤늦게 깨닫고 일상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며 진짜 혈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매일 6시간도 안 자며 나이 들면 잠은 사치지 하던 시절 제 혈압은 점점 오르고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을 매일 7시간 이상 일정하게 지키자 3개월 만에 아침 혈압이 10mmHg 이상 내려갔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혈관은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합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불안을 많이 느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지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분씩 심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가슴 답답함과 손발 저림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셋째, 하루 식단 기록입니다.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쓰기만 해도 혈관이 깨끗해진다. 믿기 어렵겠지만 기록을 하면 스스로 나쁜 식습관을 자각하고 바꾸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음식 선택이 달라지고 체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저와 함께 실천한 68세 여성분은 1년 만에 혈관 탄성 수치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약보다 강한 약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습관부터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게 바로 혈관 건강을 되찾는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한때 약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당뇨약을 챙기며 그저 숫자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약으로 수치는 잡았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치는 좋아 보여도 제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손발 저림, 가슴 답답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은 증상을 가릴 뿐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내 힘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습관, 운동, 기름 선택, 보충제 일상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1년 만에 고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없이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몸의 피로도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걸은 70세 남성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혈관 스텐트 시술까지 권유받았지만 약물 의존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며 6개월 만에 혈관 상태가 안정되고 의사에게 지금은 시술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필요할 땐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자연적인 방법이 약보다 더 강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선택해 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혈관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약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자료와 사례를 통해 확인한 5가지 핵심 비결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오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건 거창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식탁 위 기름 하나를 바꾸는 것, 매일 30분 걷는 것, 하루 한 번 심호흡을 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스스로 돌보겠다는 작은 다짐. 그게 바로 혈관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약은 필요할 땐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진짜 혈관 건강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바꾸는 첫 번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혈관을 정게 만드는 실천 식단과 레시피도 꼭 확인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